케빈 리의 디베이트 스쿨. 나도 토론을 잘하고 싶다. 네, 이 강좌를 진행하는 저 케빈 리는 원래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미국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 디베이트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가 디베이트가 굉장히 좋은 교육 효과가 있는 것을 알고 이거를 한국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귀국해서 지금까지 디베이트를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쓴 토론 관련 책들인데요. 네, 그중에 이 가운데 책, 그러니까 토론 교육의 정석 디베이트가 이번 강좌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 해석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디베이트는 각 팀의 입안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입안문을 쓸 때 주제 해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것일까요?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해석은 용어 정의에 입각해서 오늘의 주제가 묻는 바를 쉽고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 팀과 상대 팀이 오늘의 주제가 묻는 바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해야지 이후의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르게 주제를 이해한다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토론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요금은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다고 하죠. 그때 찬성팀은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가 비행기 대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반대팀은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가 비행기 요금이 다른 교통편에 비해서 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찬성팀이 맞습니까? 반대팀이 맞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반대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주제를 갖다 놓고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토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토론을 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주제 해석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를 서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주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테면 주제 해석의 예를 보겠습니다. 역사의 객관적 사실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주제가 있다고 하죠. 반대팀은 어떻게 용어적인 주제 해석을 했냐면 반대팀은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를 역사책에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나오는데 그중 역사가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지를 묻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찬성팀은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를 역사는 역사가들에 의해 서술된 기록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어느 편이 오늘 주제가 던져주는 문제의식을 정확히 설명한 것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역사책에 보면은 수많은 사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들의 객관적 사실과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를 할 텐데, 과연 그 역사책에 나오는 수많은 기록들 중에 역사가의 해석을 거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할 때, 제 생각에는 반대팀의 해석이 맞습니다. 네, 이러한 주제 해석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제가 묻는 바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바로 주제 해석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이를테면 수용자가 교도소 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주제가 있을 때 찬성팀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를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반대팀은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를 죄가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도소를 운영하는 비용을 n분의 1로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던져주는 주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찬성팀이 맞을까요? 반대팀이 맞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반대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찬성팀과 같이 해석을 한다면 논거를 정리해 나갈 때 엉뚱한 논거를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네. 주제 해석은 주제가 묻는 바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자, 원자력 발전을 중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제는 무엇을 묻는 것이죠. 반대팀은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를 원자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 원자력 발전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찬성팀은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가 원자력 발전이 정말 안전하고 비용이 저렴한가를 묻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물론 찬성팀이 얘기한 것도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주제가 1차적으로 묻고 있는 것은 반대팀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제 해석에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주제 해석 자체에는 찬성과 반대가 암시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찬성팀과 반대팀의 주제 해석은 같을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주제가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찬성팀은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를 현재 분단되어 있는 남북한은 꼭 다시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라고 주제 해석을 했습니다. 반대팀은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를 통일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데도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자, 어떤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찬성팀은 찬반의 입장을 떠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드라이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팀은 자신들의 입장이 살짝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데도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주제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이런 상태라면은 제 생각에는 찬성팀의 주제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판은 주제 해석을 들으면서 어떤 평가를 할까요? 첫째는 이 디베이터가 주제 해석에서 주제가 묻는 바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둘째, 이 디베이터는 주제 해석에서 혹시 찬성과 반대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평가할 듯합니다. 네, 오늘 주제 해석과 관련해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주제 해석에서는 주제가 묻는 바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 둘째, 주제 해석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암시되지 않는다. 네, 묻는 바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엉뚱한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주제 해석에서는 오늘 주제가 묻는 바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됩니다. 네, 케빈 리의 디베이트 스쿨에 올라와 있는 모든 동영상의 목차를 보고 싶으십니까? 네,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혹은 그 QR 코드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